자, 국세기본법에 여러분 역사적입니다. 친족의 범위가 바뀝니다. 친족은 모든 법에서 친족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에 의해 1항에 있는 이 법을 준용하는데 친족이 6천인의 혈족, 4천인의 인척인데 4천인의 혈족, 3천인의 인척으로 대단히 줄였어요. 대단히 줄였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6천이 4천으로, 4천이 3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5번이 신설됩니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인데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됩니다. 자, 봅니다. 제가 이렇게 봐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와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엄마는 누굽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 드라마에 보면 많이 있죠. 물론 저는 있을 리가 없지만 이러면 제 입장에선 이 혼외 출생자는 당연히 이제 호적에 올려야 돼요. 이게 맞다면, 이게 친자 확인해서 맞으면 이건 당연히 혈족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혼외 출생자를 낳았던 생모, 어떤 여성이 있죠. 이분도 저랑 특수관계자다. 다만 가로가 있었죠. 제가 이 사람을 미리 알아서 제가 생활비를 드렸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지만 나는 전혀 평생 모르고 이제 왔다. 내가 지원해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혼외 출생자는 당연히 혈족이지만 이 혼외 출생자의 생모는 특수관계는 아닙니다. 이번에 요 5번이 신설됐습니다. 5번이요. 그다음에 특별한 것들 없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와서 153회 재산 모유자 변경 시 국세. 요새 빌라 왕인이 뭐니 임차 보증금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7번에 후발적 경정이 확대됐다. 어려우시죠? 언젠가 저랑 법인세 하면서 후발적 경정도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갑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어서 넘어가시죠. 자, 또 국세기본법이 참 많이도 바뀌고 그러네. 그다음에가 당연한 거 나오네요. 163회 요 모든 법에서 나왔던 거 그렇죠? 시행규칙 19조의 3 국세환급 가산금이자 이걸 우리가 정기예금이자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1.2가 2.9%로 확대됩니다. 확대됐고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이것 때문에 국세징수법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이 많이 여러분이 언론에 나왔어요. 임차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와서 그냥 그죠 임차인이랑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이 어떤 세금이 미납됐는지 나중에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어서 3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이런 것들을 이납이 사람이 얼마만큼 미납이 됐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긴급하게 법을 낸 거고요. 적용 시기가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셨죠? 언론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68회 메뉴에 이런 보증금,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열람은 관할 세무서에서 다 전국의 세무서 다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무서는 임대인에게 누가 이런 거를 봤다라는 통지를 하게도 돼 있고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국제조세 조정의 국조법이라는 것들은 너무 어려운데요. 오른쪽에 하나가 좀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2번에 가서 왼쪽에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를 내면 여러분 국제거래명세서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는데 또 이걸 안 내도 되는 대상에 이 국제거래명세서라는 게 원래 국외 특수인과 재화가 5억, 용역 1억 이런 게 1억이면 개별 통합보고서 없어도 안 내도 된다라는 말들 이런 것들이 뵀습니다.
보시고요. 워낙 이건 그때그때마다 보시는 거고요. 혼성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부채로 보고 외국은 자본이에요. 우리나라는 남한테 이런 거래가 부채로 보니까 지급이자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주지만 저쪽은 배당금으로 보거든요. 이런 게 혼성금융상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어렵네. 해당되는 대기업들이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5회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해서 솔직히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24년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법인세도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너무 내용이 많아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가산세도 있겠고요. 그다음에가요 뭐 특별한 거 없나요? 너무 어렵죠. 국조법은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들이 세율들이 많이 인하된 거서 종부세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가 작년, 재작년이 너무 급격히 올린 것 같은 느낌은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완화되고요. 뭐 어느 정도의 종부세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이런 세금이 많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를 좀 많이 완화해줘서 이런 것들이 완화된 겁니다. 이주택자 중과도 폐지됐고요. 이런 말들. 그다음에 뭐 보시면 되겠군. 뭐 이걸 굳이 구할 필요는 없겠고요. 뭐 기본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은 11억이 12억으로 됐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종부세라서 뭐 폐지해달라 이런 말도 참 많았는데 그다음에 7번에 특례가 2년에서 3년으로 뭐 보지 않는 것들이고요. 자, 지방의 저가 주택은 주택으로 잘 안 본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셔서 아이고야 종부세가 뭐 그냥 그러네요. 조세법, 처벌법, 이건 법을 뭐 세법을 잘못하면 돼. 그건 처벌법, 이건 절차법의 일부가 바뀐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인지세도 몇 가지가 있고요. 증권거래세가 보시면 192에 이 원래는요 올해부터 코스피는 없고 증권거래세가 코스닥은 0.15인데 이게 이제 이 전제는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위한 전제인데 금투세가 25년으로 되니까 올해는 0.05 요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일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고요. 개소세 차 같은 것들을 살 때 뭐 개소세 나오죠. 뭐 굳이 제가 읽을 건 아니고 197에 지방세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198에 3번 개인지방소득세가 여러분 소득세법이 과표가 1200이 1400, 4600이 5000이죠. 6% 15 거기니까 소득세랑 똑같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도 세율의 10%고요. 오른쪽에 7번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 과표가 그죠? 10, 20, 22, 25니까 이게 1%씩 줄어들었으니까 0.9, 1.9, 2.1, 2.4로 똑같이 이렇게 0.1%씩 줄어듭니다. 똑같은 말들이다. 그래서 아까 뭐 이연법인세 잡을 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200페이지인데 이 강의를 제 생각엔 그래요.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은 다르지 않겠나. 특히 이런 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원천세, 법인세입니다. 그죠? 일부의 상증법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원천세, 법인세 위주로 소득세, 법인세, 저특법, 일부 연관된 상증법들, 국세기본법들을 공부하셨습니다. 특히 뭐 상장법인들 대주주 10억 기준이 그죠? 최대 주주가 아니면 본인 걸로만 따진다.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2024년 5월 9일까지로 또 1년이 연장됐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셨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재는 절대 기재부가 그냥 낸 교재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손을 봐서 합친 거라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고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아까 여기서 지웠지만 기세부 6권 해석이 새로 나온 거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기회 되면 여러분과 또 만나서 함께할 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그죠? 경제법륜사라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경제법륜사에서 기왕에 교재가 있으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만 들으시는 것보다 해서 교재 하나 확보하셔서 읽어보시면 올해 상당히 업무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언젠가 기회 되면 여러분과 또 뵈서 같이 회계학 얘기, 세법 얘기를 나눌 기회가 어디서든지 간에 뵈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항수라는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